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생활인데 7월 3달인데 그죠? 오늘 3달인데 기존 하던 거 마무리 져야 됩니다. 바쁩니다. 근데 뒷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뭔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근데 무시하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할 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일단 10가지 다 외우세요. 툭 치면 나와? 툭 치면 나와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를 쳤나요? 결과는? 태숙님은 얼마나 나왔어요? 뭐 공개적으로 까먹어도 어떨까요? 성적이. 아니 40점에서 50점 내는 거야. 그건 옳은 게 아닌데. 80, 70 몇 점인데 뭐 80 몇 점 됐어. 이렇게 해야 올라간 거지. 자, 어쨌든 일단은 10가지는 외워야 됩니다. 외웠습니까? 본인은 연식이 새 거라서 다 집어넣으면 들어가는데. 자,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122페이지 맞죠? 주택임대차. 그렇죠? 거기부터 정리할게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의 요 기본 구조, 틀을 알고 계십니까? 그건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자,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에 대한 뭐만, 매매죠. 매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는데 이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부분도 고려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주택임대차에 관한 경우인데, 자, 주택임대차 신고입니다. 여기서 이 주택이란 뭘 말하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적용을 받는 주택을 얘기하죠. 그럼 뭐다? 실제 주거 용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신고도 할 때 딴 건 없고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게 페이지 122페이지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보이시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니까 보증금 얼마? 6천. 차임이 30초가. 이 경우 이상이 아니고 초과의 경우라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 편 보시면 지역이 나와요. 특별, 자치도, 그 다음에 자치시, 그리고 시, 군, 구 되어 있고, 보통 지금 우리가 보통 배우시는 구라고 하는 건 명칭상 구였거든요. 여기 뭐다? 이건 자치구를 말합니다. 자치구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군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한다? 경기도 내, 그 다음에 광역시의 군을 말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인가요? 있어요. 있어.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앞에 오면 보일 건데. 아니 거기서 안 보여서 제가. 그러고요? 네네. 조금만 더 크게 써주세요. 싫어요. 한 줄 크기에 되는데. 자, 그러니까 집중의 기본이 뭐냐면 어차피 노안이 잘 안 보여. 가까운 거 멀은 거 잘 안 보이잖아요.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닙니다. 노안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집중의 기본이 뭐냐면 귀입니다. 귀, 소리. 눈으로 보고 있어도 머리 세우기 땅 생각하면 귀는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소리에 집중하세요. 자, 일단 크게 적어볼게요. 가능하면. 일단은 울산광역시 울주구는 적용할까 안 할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적용 대상이 되냐고. 적용이 되죠? 왜? 광역시에 있는 군이니까. 근데 뭐 경남 함안군 같은 경우는 적용 안 되겠죠. 청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주택임대차 신고는 이게 다예요. 딴 거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그 다음에 기억할 게 뭐냐면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신고 사항이 나오는데 변경, 해제 두 가지 놓고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변경 신고해야 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해제 신고는 해야 되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는 이게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다 그럴 때는 변경 해제 신고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나 차임의 변경은 핵심적 내용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됐죠?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읽으셔야 되는 건 뭐 당연히 읽으시면 되는데 굳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굳이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그러면 자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126페이지 가보시면 의제되는 게 있거든요. 자 요거 그러니까 첫 번째 보시면 주민등록법상에 뭐 하면 전입신고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돼 있죠. 요겁니다. 신고. 그러니까 이 방향이 요렇게 가야 되는데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가 돼요. 틀린 거죠. 주민등록법상의 상위규정입니다. 주민등록법상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 아셨죠? 하자표가 이렇게 됩니다. 이 경우만 이게 가끔 뒤집어져 나오거든요. 그럼 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입신고는 어디에 한다? 읍면동사무소 출장소 하죠. 그러니까 읍면동사무소 출장소에다가 주택임대차 신고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한다고? 신고에 관한 사항을 위임시켜 놨어요. 왜냐하면 전입신고하면 대체되니까. 그래서 주택임대차 신고는 전입신고하게 되면 한 것으로 본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이제 임대차 계약 및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겠죠. 그러면 접수를 완료한 때입니다. 접수. 그러니까 이 신고 접수를 완료한 때 뭐 한 것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접수가 완료된 때입니다. 접수. 임대차 신고든 접수 완료 시. 접수가 완료된 때, 완료 시. 뭐 한 것으로 확정일자 부여죠.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기본 딱 틀을 기억하고 계시면 이게 다른 내용입니다. 딴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포인트 두시고 그에 대해서 비교해가지고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주택임대차 신고는 따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가볼게요. 오른쪽에 이 정도 크기면 보이죠? 외국인인데 외국인에 관한 부동산 등 취득 특례입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가 외국인이 누구냐가 나올 거고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이니까 누구는 빠진다? 영주권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시민권자는 적용 대상이 되겠죠. 미영주권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외국인은 외국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거든요. 근데 외국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구성 요건에 영향이 없어요. 외국 법인인데 그 구성원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하더라도 그죠, 외국인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 법인 있죠. 내국 법인의 경우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원래 적용 안 합니다. 원래는. 그런데 언제? 2분의 1 이상일 때. 어떤 거? 사원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그 다음에 자본금액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 자본이라면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도 외국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은행 같은 거 보면 그 자본금액의 대다수가 외국 자본이죠. 그러니까 국내 자본으로 되어 있는 게 뭐 있더라? 우리은행하고 또 농협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말고는 뭐 국민 같은 경우는 일본이죠. 신한도 마찬가지고 그 자본의 대다수가 어디라고? 외국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스코도 마찬가지잖아요. 포스코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법 맞죠? 근데 포스코의 대주주가 누구지? 중국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자동차 있죠. 옛날에 지금 쌍용이 이름 쌍용 맞아요? 똑같이? 맞아요. 그게 뭐 티볼 사고 뭐 차 나오잖아요. 거기도 대주주가 인도죠. 원래는 중국이었다가 팔아넘겼다가 다시 또 인도로 갔다가 한번 그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죠? 그 자본금에 혹은 그다음에 사원 의결권이 얼마 이상이 2분의 1 이상이면 외국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여기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대상이 되는 권리가 뭐더라? 소유권입니다. 소유권도 가끔 다른 걸로 바뀌니까요.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뭐 할 때? 취득할 때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 부동산에 대한 매도를 양도를 할 때 이 경우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취득하는 경우는 뭐냐?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의 경우가 있고 허가를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의 경우는 자 이게 둘 다 기억할게. 대상이 달라요. 그죠? 신고의 대상은 뭐더라? 신고의 대상은 부동산 등입니다.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분양권 입주권까지. 그러면 허가의 대상은 뭐더라? 오로지 토지입니다. 토지 취득 허가죠. 요거. 그리고 부동산. 자, 신고의 경우는 케이스가 기억하실 건 기산점하고 숫자를 정하게 하셔야 돼요. 사실은 나오면 그거밖에 없어요. 기산점을 바꾼다든지. 여기서 계약의 경우는 그 기산점이 뭐다? 계약 체결이 붙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계약 외 원인에 의한 경우는 기산점이 언제? 취득일부터 요거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 외 원인에 의한 경우는 뭐라고? 취득일부터고 계약으로 인한 경우는 계약 체결이잖아. 그죠? 근데 부동산을 뭐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거든요.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니까 취득이 나왔잖아 앞에. 그럼 바로 뒤에 나와요. 취득일부터 얼마 이렇게. 이해하겠죠? 그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산점을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약이란 뭘 말한다? 매매를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만일에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게 되면 계약 체결일부터 계약은 며칠이죠? 60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매매로 취득하게 되면 이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당연히. 매매를 제외하니까 이 계약은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로 가요.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외국인이라도 며칠에 신고해야 돼? 30일 내에 하셨죠? 30일 이내에 신고해요. 이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이 외국인에 관한 토지, 부동산 등 취득 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 개가 중복될 리가 절대로 없어요. 이해하겠죠? 근데 이게 지문이 가끔 나오는데 왜 나오냐면 옛날에는 여기에 계약이 매매를 제외한다는 말이 규정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계약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따로 그죠? 안 받는다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매매를 제외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 경우에 신고 안 하면 얼마?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벌금 과태료. 그죠? 기본적으로 신고는 사전 신고, 사후 신고. 사후 신고 원칙입니다. 사전 신고 예외고. 그러니까 신고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다? 사후 신고고. 사후 신고의 뉘앙스가 뭐였죠? 사후 신고라는 뜻이 어쨌든 나중에라도 알려는 줘야 돼 이런 뉘앙스예요. 알려는 줘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급한 거야 아니면 천천히니까 기간이 얼마겠어요? 10일. 그렇지. 이전 후 10일 이내 이런 거. 그래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그러면 취득한 경우는 여기 이제 계약 외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계약 외의 원인이라는 게 뭐더라? 자, 일단 상속 나오고 그 다음에 경매 나오고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 나오고 환매권 행사 그리고 확정 판결 그 다음에 법인 합병 그 다음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죠.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요 경우가 계약 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취득한 날부터 몇 월이죠? 6월입니다. 6월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계약 외 원인의 경우가 그럼 이 취득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취득일을 각각의 경우에서 다 바꿀 수 있죠. 상속은 상속 개시일부터, 경매는 대금 완납일부터 이게 경락 결정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취득한 날 이렇게 개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계속 교육. 자, 이건 국적이 바뀐 경우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가 외국 국적을 이제 취득하게 됐을 때 그때 계속 보유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 국적이 변경된 날부터 아니면 국적을 상실한 날부터 그래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계약 외 원인이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계약 그러니까 계약서는 첨부서면이다 아니다? 계약서는 첨부서면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기본적으로 계약서는 첨부서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첨부서면이 아닌데 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이 정여라는 게 있거든요. 정여는 왜요? 정여 계약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정여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이 경우 말고는 계약서는 첨부서면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됐고. 그러니까 계약의 경우는 자 부동산 등 해가지고 세 가지 케이스가 있고 기산점하고 위반했을 때 제재하고 하셨죠? 이게 기본이니까 이거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기산점 하는 거 그리고 위반했을 때 제재까지 이해되셨죠? 이건 딴 건 없어요. 이게 바뀌니까 이거니까. 그 다음에 허가의 경우는 대상이 뭐라고? 건물 아닙니다. 뭐 할 때? 토지를 취득할 때, 그죠? 그리고 토지 취득 허가입니다. 이 경우는 효력 요건이다. 그러면 그죠? 외국 정부나 유엔 산하 기구에서 그죠?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무효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효력 요건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지역구역은 특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 야문, 자연산, 생물 그랬죠? 야문, 자연산, 생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자연유산법으로 그냥 간단하게 정의됐습니다. 본명이. 그래서 자연유산법에 의해서 이렇게. 그리고 야생생물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그 다음에 생태 경관 보존지역, 군사기지 시설 보호구역 등 요렇게 이건 이 경우에 총 5개죠. 근데 이제 외국인이 전통사찰보존법상의 사찰 대지를 취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누구의 허가를 받을까요? 문체부 장관입니다. 그때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경우 이 외국인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야문, 자연산, 생굴 해가지고 요 5개밖에 없어요. 뭐 상수원 보호구역, 뭐 자연공원법 등등 나오잖아. 이건 자연환경보존법이에요. 자연공원법이 아니고. 그렇죠? 근거법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지역구역이 딱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허가받는 거죠. 그리고 허가는 며칠이죠? 15일 이내입니다. 미처리 시는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 허가 안 주죠. 이제 이거 이제 나오겠죠. 군사기지 시설 보호구역 등의 경우는 국정원이라든지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15일보다 좀 길어요. 얼마? 30일 범위 내에서 30일 범위 내에서 뭐 한다? 연장할 수 있다. 이거. 그리고 15일 이내에 자 허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제재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2년 이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이 경우에도 계약서는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당사자 간 합의서를 첨부합니다. 계약서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외국인에 관한 규정은 끝나요. 더 안 볼 것도 없고. 거기가 그 외국인에 관한 모의고사 보셨어요? 문제 나왔던가? 이번에? 안 나왔던가? 나왔을 건데 안 나올 리가 없는데 한 문제는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왔는데 문제가 어떻던가요? 이거 아니던가? 묻는 건?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주는 문제지. 이거는 계산 뭐 변화시킬 게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법도 부동산 거래 신고법도 마찬가지고 등기부, 대장 등이 첨부 서면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돼요. 등기부, 대장 같은 거 안 나온다고. 첨부 서면으로 넣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대리대행하고 전자신고는 일치 안 해. 절대 불가죠. 전자신고라는 게 뭐예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신고 될 수가 없지. 그래서 그거까지. 그리고 자 신고관청은 허가 신고사항을 모을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시도지사가 거쳐요. 시도지사를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쭉 가는데 기억하실 건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매 분기 종료일부터 몇 월?
1월 이내에 뭐 한다고? 제출해야 돼요. 신고 허가사항을. 그러면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다시 몇 월? 1월 이내에 누구한테? 국장에게. 아직 이것도 가끔 나와요. 신고관청이 매 분기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됐죠? 항상 보면 다이렉트, 아니 일반 그 직원이 사장님한테 직접 가면 어찌 돼? 그 중간은 완전 물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있죠. 특별자치시장은 시장이지만 뭡니까 이거는? 시도하고 같은 범위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국장에게 직접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거 이 예외가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거쳐간다는 거. 그리고 매달이라 1월이라는 거.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통보 등이 아니고 뭐라고? 그냥 자료 제출입니다. 제출한다 이렇게. 외국인을 가는 경우는 이게 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아셨죠? 기산점하고 딱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128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 기산점하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문제 한번 보시죠. 기출문제 있습니다. 거기에. 129페이지에 문제를 보시면서 이 정도 문제 이상은 안 나왔지 싶은데 모의고사도. 자, 일단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일단은 문제를 보면 뭐부터 보셔야 돼요? 일단 숫자부터 봐야 돼요. 그러면 숫자에 60일에 딱 봐요. 지금 외국인에 관한 규정인데 60일에 보면 60일 딱 보는 순간 뭐 생각나? 아, 이건 계약이구나라고 생각내야겠죠. 그러면 계약 앞에 그 기산점이 언제인지 봐야 돼. 계약 체결일부터라고 돼 있죠. 신고해야 된다. 그런데 언제냐? 정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계약 맞죠? 그러면 일치하는 거죠. 정해라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세 개 다 맞잖아. 그죠? 예. 그 다음에 가요. 2번. 역시 어디에? 6개월에 가야 돼. 6개월이면 어디? 계약 외에 아니면 계속 보이죠? 앞에 딱 보니까 법인 합병이 나와요. 보이시죠? 법인 합병에 딱 체크하시면 계약 외의 원이 맞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129. 그래서 거기에 6개월에 딱 체크하시면서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앞에 법인 합병이 보일 거예요. 법인 합병의 경우는 기산점이 언제야? 취득한 날부터겠죠. 이게 일치하면 갑니다. 그냥.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에 보면 역시 6개월이에요. 그럼 앞에는 법인 합병 나왔고, 그럼 6개월인데 앞에 원인을 보니까 국적 상실돼 있어요. 국적 상실이면 국적 변경이죠. 그러면 언제? 기산점이 상실한 때부터 변경된 날부터입니다. 변경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계속 보유 신고해라. 맞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 4번 가요. 지문이 따로 안 보여요. 그럼 외국 정부가 크다시고. 외국인 맞죠? 외국 정부가 그랬는데 군사 딱 보는 순간 군 동그라미. 이거 허가사항인데 맞죠?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인데 자 쭉 가요. 그럼 토지측 나오고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누구의 허가겠습니까? 여기 야문생 굴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고관청이 누구겠어요? 허가관청이 누구겠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지. 시장군수구청장. 앞에 외국 정부가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국장으로 바꿔나든지 이 국장이 아니고 실제 시험에서 이거 말고 또 한 개 나오는 게 뭐냐면 외교부 장관이 나왔어요. 외국 정부가 그러니까 갑자기 외국하고 누하고 외교부 장관하고 이게 이상하게 매칭이 돼. 이해하겠죠? 신고 허가관청이 누구라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여기는요. 여기 봐요. 순서에서 국장은 뭐다? 이 신고 허가사항을 제출받은 기관일 뿐이지. 아셨죠? 실제로 신고 허가에 대해서 하는 자는 신고관청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 그래서 뭐라고 나왔다고 그게? 국장이 나온 이유가 외국 정부 때문에 실수하라고. 급이 좀 다르잖아, 그죠? 외국 정부가 그러니까. 그래서 국장인 걸로 착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외교장관으로 또 나왔었고. 두 개가. 그 다음에 5번. 국제연합 체크하시고, 이거 외국인 맞죠? 그러면 쭉 가면 어디 나와?
생태 경관 보전 지역에 생 보일 거예요. 그럼 허가 지역 구역 맞죠? 그럼 밑에 허가 효력 요건이니까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래 되겠죠? 네, 이렇게. 역시 모의고사 안 가져왔죠? 모의고사 안 가져왔죠? 우리 집에도 금송아지 있다. 어? 아, 시험지가? 아, 했어? 그래, 왜 틀렸는지 감을 잡았어요? 왜 틀렸는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 기본 틀을 아셨죠?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읽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돼요. 숫자하고 한번 머릿속에 한번 싹 되새겨 보시면 기산점하고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읽어야 된다는 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129페이지 갑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이건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가는지 한번 보세요. 머릿속에 정리할 때 암기를 하려고 하면 이게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야 기억하기가 쉬워요. 자,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정리할게.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올 게 뭐겠어요? 지정권자가 누구냐겠죠? 지정권자가 누구냐? 지정권자는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장이 그럼 지정권자 될 때 시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될 때를 묻겠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누가? 국장이.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은 시도지사가 그죠? 지정권자 될 거예요. 그런데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인데 동일한 시도 아니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교재 뒷페이지 130페이지 보면 있어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개발사업이 시행돼야 됩니다. 아셨죠? 개발사업이 시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인건 그리고 전국 평균 인건 그 다음에 전국 평균 지가 변동률 대비 지가 급등이죠. 급상승되어 있으니까 뭐 급등이 있죠. 급등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장이 예외적으로 지정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인근 지역 또는 전국 평균 대비 지가 변동률 등이 지가 변동률이 급등하는 지가 변동률 급등 그냥 급등합시다. 간단하게 대비 급등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요거 엔더입니다. 엔더 개발 사업이 시행되고 하셨죠? 인근 전국 평균 대비 지가 변동률이 급등하는 경우에 그리고 우려가 있을 때 이게 지정권자 돼요. 지정권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요건이 있겠죠. 지정 요건입니다. 지정 요건은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입니다. 엔더죠. 지역으로서 하나, 둘, 셋, 넷 중에 한 가지 요건을 갖추면 그랬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교재에 우리 여러분 체크만 하시면 되죠. 앞에 있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이것도 바뀌어 나와요. 계획 수립 변경입니다. 계획 수립 그리고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되는 지역 이것도 바뀌어 나왔었거든요. 강화되거나 신설되는 지역 이렇게 완화 해제고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나 예정되어 있거나
그 인근 지역도 들어갑니다. 이거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그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인정하거나 그 다음에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 관계기관장 요청하는 지역이죠. 위원장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 중에 하나가 결합되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투기가 우려되거나 즉 지가 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 우려 허가 대상자, 그 다음에 나대지, 그 다음에 건주택, 주택 부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용도, 그 다음에 투기가 우려되는 지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요건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데 그 국장 시도지사는 허가 대상자, 용도, 지목을 특정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뭐냐면 투기가 우려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기 우려. 그 다음에 이 토지거래 허가는 대표 숫자가 몇 년이죠? 5년 내 기간을 정해야 돼요. 5년 내에 기간을 정했습니다. 5년 내 기간. 근데 이게 5년을 넘는 경우로 이렇게 나와요. 5년 이상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꼭 쉽게 어렵게 나오는 것만 아니니까 5년 이상이 아니고 5년 내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지정의 절차를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지가 동향을 조사할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지가 동향을 조사하는데, 그러면 지가 동향 조사는 누가 하느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순서상으로 뒤에 나오지만, 그럼 국장이 지가 동향을 조사한다 그럴 때 어디 지가를? 연 1회 이상 전국입니다. 연 1회 이상. 국장이니까요. 연 1회 이상의 전국의 지가 변동률이고,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순서를 기억하셔야 되죠. 일단 분기별로 1회 이상보다 개항조사를 토대로 매월 1회 이상 지역별 조사, 그 다음에 지역별 조사로 특별 집중조사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 순서대로, 그래서 개항조사하고 지역별 조사하고 특별 집중조사 순으로 이루어진다. 개항은 어떻게 해요? 분기별 1회입니다. 바뀌거든요. 분기별 1회 이상이고, 지역별 매월 1회 이상. 역시 뭐 연결하시는 거야.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지가 동향을 조사합니다. 조사하고 나면 뭐 한다? 이제 심의를 거치죠. 그다음 심의도 마찬가지예요. 지정권자와 심의기관의 연결을 기억하셔야 돼요. 국장은 어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고, 시도지사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러면 심의를 거쳐서 어떻게 된다? 지정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체 없이 공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심의입니다. 그러면 지정을 했다. 지정하게 되면 지정의 효력은요, 언제? 공고한 날부터 며칠 후? 5일 후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그죠?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5일 후에 체결되는 계약부터 허가 받습니다. 5일 후에 체결되는 계약부터. 하셨죠? 토지거래 허가는 대표 숫자가 뭐라고? 5입니다. 5. 아셨죠? 모르겠으면 5입니다. 그러면 지정공고 통기다 했는데, 자, 지정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지정하는 경우도 있죠. 재지정, 그 다음에 해제 등도 절차는 똑같습니다. 재지정의 경우에도 뭘 거친다? 심의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뭘 들어야 돼요? 의견을 듣고, 이렇게 의견 청취와 이어지는 건 지정입니까? 재지정입니까? 재지정입니다. 이거. 그러면 지정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며칠? 5일 후고, 재지정 축소 해제의 경우는 효력이 언제 발생한다? 즉시 발생합니다. 이렇게 됐죠? 근데 아까 토지거래 허가 파트로 가니까 이제 즉시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에서는 뭐가 없었어요? 즉시란 말이 안 나와요. 대신에 뭐가 나와?
지체 없이가 나와요. 너무 뻔한 걸 가지고 미스하시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지정 공고 통지 재지정까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흘러가죠? 뭘 그래 유심히 봅니까? 알겠죠? 네. 자, 이렇게 이제 흘러왔어요. 흘러오면 통지하는데, 통지하는 자가, 지정권자가 국장인 경우가 있고, 시도지사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한 때는 공고한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을까 틀릴까? 틀렸죠. 밑에 올라갈 때도 누구를 거쳐? 시도지사를 거쳐가듯이 위에서도 바로 일반 사장이 맨 뒤에 일단 직원한테 지시를 하진 않아요. 하여튼 그런 원리라고 가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게 되면 공고한 내용을 어떻게 해요? 누구로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 이 질문 종종 빠지는 거 보셨죠? 예, 이것도 기출주문입니다. 시도지사를 거쳐 누구에게? 시장 등에게 통제됩니다. 이렇게. 그럼 시도지사가 되면 이렇게 되겠죠. 위로 가고 아래로 가겠죠. 예,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요거 포인트고, 그러면 시장 등은 이제 통보받았잖아요. 그러면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시장 등은 통지하고 공고하고 열람케 하여야 한다. 요렇게 이어져요. 그러면 통지한다. 누구한테? 관할 등기소장에게 할까요?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할 거고, 공고해야 됩니다. 며칠 이상요? 7일 이상입니다. 당연히 기간 바뀝니다. 그리고 일반이 열람하게 해야 한다. 며칠간? 15일간입니다. 그래서 7일, 15일 이거 바뀌어가지고 터지는 경우 있잖아요. 요렇게. 일단 여기서 기억할 건 시도지사를 거쳐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숫자 안 바뀌게 아셨죠? 이러면 기본적으로 지정의 절차는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지정됐죠? 지정되게 되면,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이 되는, 그럼 계약은 하고 물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첫 번째 이제 기억하신 게 뭐였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문제였어요. 지워되죠? 네.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어.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이 그럼 어떤 거냐? 자, 일단은 어떻게 해요? 허가구역에 있어야 돼요. 허가구역에 있는 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할 건 뭐냐면, 교재에 나오지만 인근 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의 요건에 보면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나 예정되어 있거나 그 인근 지역도 들어갔었죠. 이건 허가구역 안에 있어야 돼요. 시험에도 나왔었죠. 허가구역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이렇게 나왔던 문제. 그리고 허가구역에 있는, 자, 그러면 기준 면적을 어떻게 초과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기준 면적 이하의 경우에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일단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초과했는지 면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면적은 당연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디 있냐면 우리 뒤에 있죠. 교재에 허가 대상 계약에서 기준 면적이 나옵니다. 기준 면적이. 페이지 133페이지. 실제 시험 나올 때는 가장 제일 간단하게 놓은 건 이 숫자 아예 묻는 거죠. 1번 주거지역 얼마 이래가지고 딱 보기 5개. 그대로 그냥 묻는 거.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근데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지증 발급받을 필요 없고, 거민 의제되고, 외국인 토지법, 그죠? 취득 허가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의제되는지를 따로, 그래서 만약에 공업지역 내 농지다잖아요. 그러면 공업지역이 얼마예요? 150이죠? 그럼 150인데 면적이 120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토지거래 허가받을 필요는 없지만 농지증은요? 발급받아야 돼. 마찬가지로 공업지역의 농지가 면적이 200이에요. 그러면요? 농지증은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지. 토지거래 허가받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려면 기준 면적을 기억해야 되고, 이 도시지역 안과 밖으로 구분됩니다. 안은 용도 지역별 분류고요. 그 다음에 밖은 지목에 따른 분류인데,
당연히 면적 기억해야 되는데 예전에 원래 이거 변화되는 걸 보면 이게 원래는 이랬어요. 얼마냐면 180, 200, 660, 200, 180 이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래 위로 똑같았죠, 그죠? 660 공업지역을 낳고 다 똑같았단 말이야. 다 용도 지역이. 그랬는데 바뀌었어. 어디를 바뀌냐면 180, 200, 660, 100, 그다음에 90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합으로 바뀌었죠. 면적이 합으로 바뀌었잖아. 그런데 다시 어디로 바뀌었냐면 60, 150, 150, 260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녹지 지역이 허가 조건이 강화됐다가 다시 완화됐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허가권 내용을 딱 보니까 녹지 지역은 투기의 대상으로 그렇게 그죠? 활용이 안 됐다는 거지.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200으로. 근데 나머지는 다 어떻게? 확실히 줄었죠. 180에서 거의 3분의 1로 줄었잖아. 이해하시겠죠? 못하는지.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돼요. 똑같이 이렇게 요건이 강화되었다. 뭐 이 정도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 면적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그죠?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아니까. 그래서 기준 면적 이하는 필요 없고 또 있어요. 아까 특정 허가 대상자 용도 지목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허가를 받죠. 그러니까 아니면요 허가 대상이 아닌 거지. 이해하겠죠? 기준 면적 이하이거나 허가 대상자 용도 지목으로 특정된 자, 특정된 용도, 특정된 지목이 아니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 면적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죠. 10에서 얼마까지? 30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준 면적 산정 특례가 있죠. 어떤 거? 대표적으로 1단의 토지 그잖아요. 1단의 토지 그러면 뭘 기억하시라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1단의 토지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1년 이내에 이래 그거. 그죠? 1단의 토지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할 때, 그러니까 1이라는데 포인트 두시면 돼요. 1. 아셨죠? 1년, 1부인데 2년 전부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정 후 돼 있잖아요. 지정 후 그러면 뭐야? 최초 이것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 면적이 120이었어요. 120이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어떻게 한다고? 지정 후 분할한 거야. 그럼 60 됐죠. 그러면 허가 대상 이다 아니다? 아닌 거지만 아셨죠? 뭐 최초의 그죠? 최초의 토지거래 허가 최초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 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정 후 분할 거를 지정 후 나오면 최초 1단의 토지거래 뭐 1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딴 거고. 자 그러면 기준면적 초과 그 다음에 특정 허가 대상자 용도 지목이라면 자 허가구역 시행하는데 대상이 되는 뭐 토지입니다. 건물은 상관이 없죠. 토지에 그죠? 대상이 걸리는 소유권하고 전세권이 나오죠. 지상권입니다. 소유권과 지상권 아셨죠? 토지에 관한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까지 포함해서 대상 계약, 예약까지 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가를 받고 그러니까 유상, 무상. 유상입니다. 그럼 무상은 허가 필요 없죠? 유상이라 해야 됩니다. 유상, 계약, 예약에 대해서 계약뿐 아니라 예약도 포함해서 그리고 누가요? 당사자 공동 신청입니다. 당사자 공동 신청해야 한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허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허가 신청서에 누구에 관한 내용이 나올 리가 없어요. 개공에 관한 사항이 나올 리가 없어요. 이해하겠죠? 개공이 대신하는 일 중에 이 허가 신청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허가 대상 계약이 뭐냐 해가지고 교재에 나오는 정도 여기까지. 그래서 조금 보실 게 뭐냐면 131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넘겨보시면 자 경제 등 해가지고 저 되어 있죠. 줄 꺼놨습니다. 용도별 면적 이하에 그러니까 초과해야 되니까 이하는 상관이 없다. 또 이번에 보니까 토지거래계약 체결하려는 당사자 대상이 되는 토지가
공고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돼 있죠. 그러니까 허가 대상자 용도 지목 있잖아요. 예, 요거. 그리고 허가 구역에 대한 축적 이거 기억하세요. 5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1의 지형도입니다. 허가 구역 축적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 지형도까지요. 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3번에 이런 내용 줄 끊었죠. 자금 조달 계획 등등 해가지고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라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나머지 그냥 그렇구나. 허가 신청은 누가 개공이 신청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제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 절차. 그러면 이제 허가 신청을 하겠죠. 허가 신청을 하면 자, 며칠이냐 하면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이내에 허가 신청으로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뭐 한다? 선매협의가 선매협의 그러니까 공익사업 목적의 토지이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선매협의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선매협의는 자 이루어지면 며칠? 15일 이내에 선매협의 사실을 통지할 거고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가 신청받은 날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어떻게 됩니까?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래 됐습니다. 결정 통보. 그리고 허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허가증을 발급할 것이고, 불허가 처분의 경우에는 불허가 처분 사실을 그죠? 그대로 서면으로 통지하겠죠. 며칠이라고? 이게 다 똑같이 며칠이에요?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이내에 선매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선매협의 사실 통지하고,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허가 또는 불허가입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며칠? 다 며칠? 15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처분받으면 이 처분일부터 몇 월이죠? 1월 이내에는 뭐 할 수 있다? 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의 경우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이 신청자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몇 월이라고? 처분받은 날부터 몇 월? 1월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는 언제부터요? 기산점이 통지받은 날부터입니다. 몇 월? 1월 이내에 말까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할 수 있고, 매수가는 뭘 기준으로 한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요것도. 자, 그리고 여기 선매가 나오니까 허가 신청 받은 날부터 며칠이죠? 15일입니다. 그리고 허가 신청 받은 날부터 몇 월? 1월. 1월 이내에는 뭐 한다? 선매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협의가 되면. 그리고 지정받은 날부터 며칠? 15일이죠. 15일 이내에 선매 조건의 통지입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그리고 지정받은 날부터 몇 월일까요? 1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끝마쳐야 되죠. 협의 완료입니다. 그리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는 선매 협의 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됐죠? 여기서 보니까 선매도 허가 신청받은 날 며칠? 15일. 또 몇 월? 1월. 또 며칠? 15일. 몇 월? 1월. 처리 기한은 15일 아니면 1월이죠. 15일, 1월, 15일, 1월. 됐죠? 그리고 이때 선매라고 할 때 선매가는 뭘 기준으로 한다? 감정가 기준입니다. 감정가격 기준입니다. 감정가 기준이다. 그리고 그래서 감정가 기준이고, 이거는 공시지가 기준이고, 그런데 제가 선매와 매수에서 딱 체크할 게 있어요. 선매자, 그 다음에 매수자로 지정받을 수 없는 자가 있죠. 매수자가 될 수 없는 자, 누구? 한국은행, 항만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대표적으로 선매자, 매수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거 여기까지. 허가 절차에서 딱 기억하실 건 이 정도 내용. 처리 기간을 보면 15일 중심이죠. 15일. 그리고 이때 15일 이내에 선매나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 안 됐다. 그죠? 미처리죠, 미처리. 미처리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부터? 기간 만료 이 길이죠. 기간 만료 다음 날입니다. 이 길 허가 간주입니다. 이것도 기간이 만료한 날에 아니죠. 만료한 뭐 다음 날 이렇게 16일째부터 말합니다. 기간이 만료한 날에 다음 날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간주 이렇게. 그래서 허가 절차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겠죠? 이렇게 허가 신청하게 되면 공익사업 목적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선매할 수 있고, 그리고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입니다.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불허가 아니야, 그렇죠? 허가 또는 불허가요. 요거. 그리고 불허가는 통지 받은 날부터 매달 1월 이내에 매수 청구. 매수가는 뭐 기준이다? 공시지가 기준이다. 여기까지 딱 흘러가면 돼요. 그러면 허가 절차도 기본적으로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간청이잖아요. 허가 받았는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거부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냐? 허가 기준입니다. 허가해 줘야 되는 경우. 간단하게 물으면 4개 자체 보기가 딱 4개이니까 묻기 쉬워요. 5개니까. 그래서 허가 기준 해가지고 첫 번째가 뭐더라? 토지 이용 목적의 적합성. 목적의 적합성이다. 이걸 실수요성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취득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허가해 줘야 된다는 거고. 근데 여기 보면 자 토지 이용 목적 실수요성을 할 때 취득자가 농업인인 경우하고 비농업인인 경우가 있어요. 농업인인 경우에는 자신의 주소지로부터 몇 킬로 돼 있죠? 30km 이내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허가해주라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양도 수용입니다. 수용의 경우에는 몇 년? 3년 내 몇 킬로? 80km입니다. 대체 토지가. 그러니까 숫자 좀 기억하시고요. 농업인입니다. 그 다음에 비농업인의 경우에는 소급해 6월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일부터 소급해서 소급 6월이죠. 소급 6월 전부터입니다. 6월 전에 주민등록과 주민등록 더하기 실거주입니다. 요 두 개 조건이 결합된 경우에는 허가해줘라. 이야기했죠. 농업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로부터 몇 킬로? 30km. 협의양도 수용의 경우는 3년 내 80km. 이거 내용 어디 있어요? 134페이지 보면 있어요. 이것에 보니까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 그리고 리얼에 보니까 협의양도 수용 등 경우는 3년 내 몇 킬로? 80km. 이거 숫자 미스 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농업인의 경우는 전원이죠. 세대원 전원인데 소급 6월 전부터 하셨죠? 소급 6월 전부터 주민등록과 실거주가 되어야 허가해 준다 말입니다. 이 경우는 허가해 줘라. 허가 기준 실수요성 되겠습니다. 실수요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실수요성에다가 두 번째 계획의 적합성입니다. 계획의 적합성. 세 번째가 생태계 교제. 체크하면 되죠, 여러분은. 생태계 보전. 그 다음에 주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과의 적합성. 주민 생활 환경. 주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과의 적합성. 그리고 네 번째 면적의 적합성.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허가를 어쩌라고 해 주어야 한다 이 말이죠. 허가 거절할 수 없고 해주라 해가지고 지금
사이사이 제가 체크한 이 부분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허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신청이 있고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특례 그랬는데, 자, 시장군수 구청장 허가관청이 그다음에 국가지자체 혹은 각종 공사 있죠. 공공기관 등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랬는데, 자, 오른쪽에 보십시오. 사전 협의입니다. 국가 등이 공공기관 등과 거래할 때 사전 협의가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되어 있고, 그다음 국유재산의 처분 취득은 이거 사후죠. 이렇게 취득하거나 처분하고 난 다음에 국유재산에 관한 경우는 협의한 것으로 봐요. 협의한 것으로 보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돼? 허가받은 것으로 이어지겠죠. 협의는 허가가 안 주니까. 대신에 경매라든지 토지 수용 같은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매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기한은 15일, 1월, 15일, 1월입니다. 그리고 뭘 기준으로 한다? 감정가 기준이다라는 거. 그리고 선매자로 지정받을 수 없는 자 4개 말씀드렸죠? 요거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항만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대표적으로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면 136페이지의 그 박스에서 주의할 게 뭐냐면, 박스에서 3번 감정가 기준 쭉 제가 꺼놨죠. 항상 쭉 꺼놓은 부분 위주로 보세요. 그리고 4번 이게 중요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입니다. 이거 체크하시고, 그냥 지체 없이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라 이렇게 나와요. 허가 또는 불허가입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되어 있고,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매수 청구도 나오죠. 보셨던 거. 그 다음에 토지 이용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5번째. 이용 몇 년 내냐면, 그냥 아예 묶어서 5년 내 이용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이용 의무 기간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거 숫자가 2년, 4년, 그리고 5년 밖에 없어요. 실제 시험에서 3년이 나왔어요. 3년이란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2년은 주택복지농업축산 대체해가지고 보이시죠? 4년은 글 안에 그죠? 4가 들어있 숫자가 개발사업, 사업 시행 그러니까 4 들어있잖아. 그 다음에 5년은 현상 보존에도 5가 들어있죠? 쭉 빼면 돼. 현상 보존 이렇게. 알겠죠? 5 들어있어요. 현상 보존. 이거 다 4년 사업 시행, 현상 보존 이렇게. 이용 의무 기간. 그렇죠. 토지 거래 허가는 대표 숫자가 뭐라고? 5입니다. 5 딱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면 이용 의무 기간이 있으니까 6번째가 뭐냐면 토지 거래 허가 받은 대로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누가, 이거 중요합니다. 누가 중요해? 누가? 시장 등은 매년 얼마? 1회 이상 아셨죠? 매년 1회 이상. 그거 어디냐면 오른쪽에 있어요. 그 동그라미 이거 박스 밑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뭐 한다? 실태 조사를 합니다. 실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누가? 아까 지가 동향은 누가 조사했죠? 국장 또는 시도사가. 실태 조사는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렇게 누가 안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보니까, 그런데 자 6번 했죠. 7번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죠? 이용을 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자 나옵니다. 뭐 7번째가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허가받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했죠. 확인해 보니까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아. 그럼 뭐 할까? 이행명령합니다. 이행명령을 하고요. 이행명령 딱 그러면 기억하시게 뭘까요? 몇 월? 3월 내 기간이고 구두로 문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행명령 했는데 이행명령에 불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죠. 자,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그 자체가 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자, 이행강제금 그러면 우리가 앞에 3개가 같이 비교해 나온 적이 있어요. 언제? 선매는요, 감정가 기준. 매수 청구는요, 공시지가 기준.
이행 강제금은 토지 취득 가액의 얼마? 10% 범위 내. 이게 세 개 연결 짓는 거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선매는 감정가, 매수청구는 공시지가, 이행 강제금은 토지 취득 가액.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토지 취득 가액은 뭘까? 실제 거래가를 말합니다. 실제 거래가. 기록 안 들어도 돼요? 실제 거래가인데 실제 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가장 최근에 발표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냥 기록만 들으면 돼요. 이런 게 있더라. 그러면 이행 강제금 부과,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부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 기억하셔야 되죠? 방, 임, 전, 기, 17, 5, 7 이렇게요. 짝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법 방치, 무단 방치죠. 무단 방치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가정 아니죠. 100분의 10. 그다음에 불법 임대는요. 그러니까 요거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범위 아닙니다. 상당하는 이행강제금. 100분의 10, 100분의 7, 100분의 5, 100분의 7이지. 이걸 여기는 뒤에 범위 내가 붙잖아요. 안 된다는 거. 요거.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두 번째. 자,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거 언제부터 1년에 한 번씩? 그렇죠? 최초 이행 명령입니다. 이게 최초 의무 위반 이게 나왔었죠? 최초 이행 명령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입니다. 1년에. 여러분은 체크하시면 될 거고 1년에 한 번씩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무기간 지났어요. 의무기간이 지나갔다. 경고합니다. 그러면 이행 강제금 부과할까 안 할까? 부과 안 하겠죠? 부과 안 합니다. 이거. 그리고 이행시죠. 의무 이행시 즉시 중지죠. 즉시 중지하고 그 다음에 이행 전에 이거 잘 나오죠. 이행 전 부과 이행 전에 부과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한다 면제한다. 그렇죠. 이거 면제한다고 몇 번 나왔었어. 몇 번이 아니죠. 이거는 단골. 그죠? 징수합니다. 징수. 그래서 교재 138페이지 보면 나와요. 그 내용들이. 그리고 여기까지가 보통 이제 나오고 끝이었거든. 그런데 뭐가 튀어나왔냐면 갑자기 6번이 튀어나왔어요. 6번.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잖아요. 그죠? 이의제기, 이거는 이 제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다 돼요. 구제제도가 있으니까. 그럼 이의제기 하는 건 기본적으로 며칠이겠어요? 네, 그거. 그게 나왔어. 어쨌든 이의제기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대한 인허가, 의제가 있죠? 인허가 등 의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다른 거 없어요. 맨 마지막에 봐봐요. 그냥 시험 지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본다. 등등 나오면 무조건 뭐라? 땡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의지하는 경우는 딱 한 번 있어요. 전자계약서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한 거야 안 한 거야? 당연히 한 거지. 전자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종이 쪼가리로 된 거 있잖아요. 이 신고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면제하거나 의지하는 경우 있어 없어? 없어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뭐 토지 거래가 허가받았다, 농지증을 발급받았다, 뭐 해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놓으면 X 하셨죠? 틀린 질문이다.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부정한 허가 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겠죠, 그죠? 그러면 허가 취소라는 그 처분에 대해서 따르지 않거나 불행하면 몇 대 몇이라고? 1대1이에요. 1대1. 부정하게 허가를 받은 경우는 허가는 어떻게 한다고? 청문을 거쳐서 취소를 합니다. 그럼 취소 처분이 이루어졌죠? 그 취소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예, 불이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제재는 2년 이하 징역에 100분의 30 이하 상당 벌금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무효 취소가 되고 그 취소 처분에 대해서 불이행하게 되면 1대1이에요. 1대1. 아셨죠? 1대1. 그리고 제22조의 권리 의무 승계가 너무 뻔한 얘기지만 나와요. 이번에 보니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처분 등에 대한 그 내용은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안 가진다? 상식적으로 가지겠죠? 예, 이렇게. 그리고 자, 139페이지 보니까 부동산 정보 관리가 나오는데 부동산 정보 체계 구축 운영이 보입니다. 정보 체계. 부동산. 자, 요거는 그냥 묶어도 되는데 두 개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부동산 정보 체계 구축 운영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돼 있죠? 요거 의무 아닙니다. 이거하고 같이 비교되는 게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 있죠?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이건 하여야 한답니다. 누가요? 둘 다 국장이죠. 그리고 부동산 정보 체계 구축 운영,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 구축 운영 둘 다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누구? 한국부동산원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다. 뭐 이 정도까지만. 하나는 의무고 하나는 임의 규정이죠. 의무가 아니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140페이지에 보칙 포상금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포상금 관련해서 내용까지 가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까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가 어떻게 쭉 풀어가는지를 좀 5년 내 업무 이용 업무 기간이잖아요. 네.